2025년 이가역 라이브 대미를 장식하는 정치 고수들의 맞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밖에 엄청 춥던데 네, 추워지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깜짝 놀랐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보수 정당,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정말 부적절한 그 행위였다라고 봅니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당 전체를 멘붕에 빠뜨렸고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강선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담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대화 녹취 이야기입니다. 잠깐 없이 대답하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기 의원은 이 녹취 공개 이후 곧장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죠. 김정시 의원 1억 원 받은 걸 알고도 단순 공천된 이유가 뭔가요? 공관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 새해를 앞둔 민주당의 분위기는 혼란스럽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1억 공천 헌금, 혼돈의 민주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1억이 오갔고 누군가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있고요. 그런데 그 주었다고 지목된 그 인물은 공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대화 조금 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해주세요.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예, 김병기 의원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죠. 근데 금품 의혹이 있는데 김경 후보를 당시 공천이 그냥 되도록 놔둔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어쨌든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느냐? 못 막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수 의혹과 예. 그다음에 묵인 의혹이 이제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민주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워낙 지금 정황상 상식적으로 보면 저런 일이 있었다고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정황 아니겠어요? 예. 참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역동적이고 힘든 한 해를 살아오신 국민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소식으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해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당으로서는 일단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속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조치인데 이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예. 녹취까지 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동시에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으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수사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되어서 빨리 이 결과가 정확하게 국민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말씀밖에는 우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윤리감찰에 들어갔는데 김병기 의원은 일단 감찰 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돈을 수수한 것과 그 과정을 묵인한 것에서 묵인했다는 쪽에는 김병기 의원도 일종의 연루가 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제 제가 예. 브리핑을 하면서 그렇게 물으시는 기자의 질문에 이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어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한 날이고 예. 또 굳이 따지자면
수수 의혹과 묵인 의혹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어제의 상태에서는 우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지시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별개 사안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것은 구분할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우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의 지시가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이 사안 수수와 묵인 두 개로 뭐 나눠서 보는 게 좀 논의가 편하긴 한데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최악의 진 참사가 벌어진 거죠. 아. 이거는 정말 요 근래 민주당이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최악의 어떤 그런 그 정말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예. 저는 봐요. 근데 작년 12상 같은 경우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든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진영의 많은 합리적 그런 보수의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도 이거는 꿈인지 생시인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살 꼬집어 봤어요. 아.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엊그저께 이 상황이 모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될 때, 야, 저거야말로 보수 진영에도 과거에 이제 차태기 정치 자금 때문에 예. 그게 30년이 넘게 가더라고요. 지금도 민주당이 이런 문제 터지면은 이런 문제 또 이전에도 정당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그게 공격 소재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보좌진들하고의 그 이전 투구 속에서 예. 마지막 결정타가 이거거든요. 이걸 막고 이제 결론은 본인도 사퇴를 했지만은 그 사퇴로서 이 문제가 다 봉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강선우 전 장관 내정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지역의 정치 기반을 강서에 같이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난번 장관 내정자 시절에 그런 보좌진들하고의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참 다소곳한 분이고 지역에서는 나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도 좀 처음에는 좀 상당히 그 동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엄청 봉변을 당한 정도로 막 정말 비난을 받았어요. 예. 그 실태를 보고 지역 내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모로 파악하니까 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이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서 지역에서 지역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그리고 여성 활동을 통하고 예. 그렇게 해서 구의원이나 기초의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의원이 된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비례 시의원이 서울시의원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이유냥 그 지역에서도 서울시의원을 준비한 민주당 구의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이 전략공천이 되고 지역에서는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김민기 원내대표가 그때 2022년 당시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대이고 3개월 만에 6월 1일 날 치러지는 게 지방선거였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 문제가 터진 예. 거거든요. 그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그때 서울시당 민주당 공간이 이 간사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그 공간 이 위원이에요. 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강서 지역에 이제 구청장이든 시의원, 구의원 그런 공천 심사 당시에는 제척 사유란 말입니다. 공간이 위원 중에. 근데 자기가 빠진 상태에서 이 김경시 의원은 민주당이 정한 어떤 그런 공천 부적격 기준에 다주택자고 예. 또 투기 의혹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 공관위 심사에서 이건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일차적인 논의가 끝난 사실을 가지고 금방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역 보장을 통했던 안 그러면 강선우 의원 본인 당사자에게 상당히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하면은 어흥간에 저 강선우 의원을 자신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걸 넘어가지고 저건 애걸복통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으면은 나 죽을 수밖에 없다. 김경시 의원에게. 예. 저 공천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싹싹 빌면서 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 내용을 녹취를 했다는 거. 이거 더 위험한 겁니다. 저 녹취가 결론은 앞으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에서 일정 부분 나는 그때 당시도 이걸 만류하려고 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면죄부를 자기를 만들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강선우 의원은 저걸 넣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구속 사유까지도 분명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법조계에서 그런 분석도 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갖다 두 사람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일참에 정말 정치가 또 이제 6월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이제 검찰 해체를 시킨 마당이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 해낼 수 있는지 이게 국민들 지켜보는 예.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강 의원이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면서 울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거 가까운 사람한테 이걸 논의했다가는 가까운 사람도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로펌이라도 그냥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제3의 로펌이라도 찾아가세요. 뭐 주위에 소개받지 말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만큼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걸 누구한테 공유하면 그 사람도 수렁에 빠진다라고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상황을 진단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 그냥 전력 공천이 돼버린 것.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왜 그냥 이게 넘어갔지? 이 의혹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부분이죠. 그 녹취에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컷오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컷오프 상태로 분류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과정에 이제 어떤 것들이 오갔고 거기에서 이제 심각성을 느낀 강선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컷오프 상태로 분류됐는데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음 날 이게 단수 공천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이 이 가장 큰 밝혀져야 할 의혹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황을 국민들께서 강하게 인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댓글로도 이거 녹음은 그럼 누가 한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녹음은 김병기 당시 의원이 본인이 한 게 맞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삼자에게 공유했는데 그 삼자가 누군지 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퇴하는 날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은 모든 것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예.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 본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을 이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이것을 잘 대응하고 분명하게 밝혀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딱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많은 의혹 중에 예. 이제 어떤 아내 부인의 이제 카드 사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녹취가 나왔었잖아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본인도 자기 아내가 그것을 사용한 줄 알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녹취가 됐는데 예. 나중에 보니 전혀 사용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보좌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지만 그건 충분하게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그것과 차원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아무리 제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도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재간이 없어요. 예. 내용이. 그만큼 정황이 명확해 보인다는 것이죠. 예,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혼동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녹음 파일이 총 2개가 언급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속 들려드린 것은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고요. 이건 1억 원 수수 관련이고요. 방금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동작구 의회 관련 법인 카드를 업무용 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썼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자신의 보좌진과 통화를 하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논의를 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건 진짜 사실과 다르다라고 소명을 의원들에게 했다. 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 지금 하필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예. 그 직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금품 살포가 이루어지는 벌써 지금 시중에는 그러니까 강력단체 위원 같은 경우는 1억, 예. 기초위원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8억 뭐 이런 식의 지금 막 루머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치 불신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민주당 내적으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연유로든지 저걸 언하고 상대하는 한 사람은 또 정말 뭐 애걸복통하면서 그냥 호소하는 그런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런 예. 상황을 이걸 본인은 녹취까지 하면서 자기는 정말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동료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이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동지적 관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어떤 뭐 그런 이념 이런 걸 다 접어두고도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제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 내적으로도 보편화돼 있는 그러니까 저때 당시는 이제 강선우 의원이 초선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지 2년밖에 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더군다나 강서에 뭐 수십 년 그렇게 자신이 거기서 지역에서 뭐 활동적 기반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 직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수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그 지역은 당에서 경선 지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강선우 의원하고 경선에서 져가지고 그 지역을 가졌어요. 허리 말하면 민주당의 아주 좋은 텃밭이죠. 그런데 김영 시의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그럼 시의원 경선을 준비한 많은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냥 전략공천, 단수공천이 됐는데 그 사유를 지금 알고 보니까 1억을 준 그 상. 그러니까 1억을 그 받은 당사자도 지역의 보좌관이 마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에 예. 주고받은 내용으로 하면은 그걸 강선우 의원이 받은 걸요. 그거 받은 걸 이제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이 받았다는 취지로도 해석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사무국장은 당장 어저께인가 언론들이 취재하니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거는 벌써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난 9월 25일 날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이 해체됐단 말입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10월까지는 유지하지만은 이런 중요 범죄 사건을 갖다 검찰이 지금 손을 못 대요. 지금 경찰이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전에 이춘식 의원 주식 투자한 예. 그 부분 그거 지금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수사 결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의원들의 정말 그 많은 문제점을 수사를 통해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경찰에서 정말 제대로 수사해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정말 정치권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 국민들은 크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이춘석 의원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검찰에 송치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검찰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요 사안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예. 그러면 아무튼 5개월 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예.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허점이 있구나. 네. 사람들 몇 명이 잘못 판단하거나 이걸 그냥 넘어가 원칙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보완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게 멘붕이다. 예. 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표현을 했지만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 그만큼 민주당은 적어도 이 공천에 관해서만큼은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한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의심을 받고 무너지게 된 상황이니 이 당내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금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공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예.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약속까지 하면서 당 대표에 돼가지고 계속 이 공천 잡음이 없는 지방선거를 정청래 대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지금 이 신뢰를 무너뜨린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국민에게 몽둥이를 맞는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처벌하고 하는 수밖에 없고, 다만 더욱더 이 정청래 당대표 체제는 이 공천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하게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일 모레 1월 2일입니다만 예.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정청래 대표가 지금 소집을 해놓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공천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공천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